현대기아가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거든요. 지금 IRA 법안을 통한 수혜를 못 받고 있습니다. 보조금 못 받고 있어요 지금요. 조지아 공장 쪽에서 빠르면 내년 말부터는 가동을 시킨다고 합니다. 보조금까지 받기 시작한다. 성과 나오고 있는데 반응들은 좀 달라지겠죠. 적어도 이 정도 흐름은 아닐 겁니다. 근데 단 조건이 잘 파느냐가 중요하겠죠. 중국이랑 그리고 수출 이야기 해주셔서 네. 데이터 보면 사실 미국 수출이 굉장히 늘었고 중국 수출은 굉장히 좀 현재 줄어든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듣기로도 중국에 이제 경기가 안 좋아서 우리나라가 수출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네. 우리나라의 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네. 중국에서의 경쟁력을 과거 대비해서 굉장히 좀 많이 잃었다고 하는데 그렇죠. 이런 수출에서 투자 포인트 조금 더 알려주신다면. 대중국 소비 쪽은 기대감을 낮춰야 됩니다. 모든 업체들이 대중국 소비 쪽을 강화시키다가 아유 여기도 어렵구나 싶어가지고 돌아온 게 많았었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중국 쪽이 안 되다 보니까 굳이 거기 가서 할 필요 없겠다. 그러면 포지션을 바꿔서 한류가 그래도 많이 좀 커지면서 이를 바탕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미국 그쪽에서 거점을 잡는 쪽과 거기다가 일본, 동남아 이런 식으로 바꿔가기 시작을 하죠. 그런 쪽에서 성과를 나오게 되는 쪽에 변화를 보게 되면 텃밭이 바뀌었다라는 느낌이 들죠. 근데 이런 상황 쪽에서 만약에 별 기대감이 없던 중국이 올라오기 시작한다. 하고 그러면서 눈길이 가는데 다른 소비 쪽 관련된 거는 어차피 구어차이라고 그러죠. 한국말로 하면 국뽕 그런 거 말고 어차피 경기가 턴한다고 하게 되면 반도체는 수요가 늘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도체 쪽으로 나오게 되면서 이어지는 변화를 끌고 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경 관련된 쪽의 변화를 생각을 하면서 베팅하는 거는 예전만큼 그렇게 강력하진 않을 거고 또 하나 중국 경기가 살기 시작하게 되면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절강, 화학 이런 쪽에서 약간 중구장대한 산업들이 중국과 함께 변화가 되면서 거기다 중간 수입 수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변화가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과거 대비해서 중국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아마 철강화학 쪽이 올라오는 속도는 좀 줄을 겁니다. 예전만큼 영향력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쪽 관련된 종목들이 앞으로 될 거다라고 해서 중국 턴하는 거 보고 매매하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연적으로 올라오는 정도까지 봐야 되겠지. 고점은 아마 생각보다 그렇게 크다고 보긴 힘들 것 같고 화학 같은 경우도 해당 품목들 쪽으로 다를 것 같아요. 그거 한번 보시면서 다음에 불러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이야기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지금 가실 것처럼 하시는데. 예. 자, 올해 이제 상반기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도 가장 뜨거운 섹터 누가 뭐라고 해도 이제 2차 전지죠. 그렇습니다. 2차 전지가 이제 요즘에는 이제 가격 급등락이 좀 세게 네. 파도가 이제 크게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좀 2차 전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전 주가에 대해서 얘기 드리는 거는 뭐 저보다 그분께 훨씬 더 조회수도 이만큼 많고 영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얘기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산업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부분으로 생각하게 되면 이게 여기서 끝이겠느냐라는 부분들. 저희가 보통 얘기하면서 국내 2차 전지 회사들 같은 경우는 벌써 한 2050년 거까지 땡겨왔다 이런 식으로 되게 약간 폄하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차피 지금 커가는 성장 사업이다 보니까 밸류를 할 수가 없어요. 얼만큼 커질지도 모르겠고. 단적인 예로 에코프로 같은 경우나 아니면 리튬 회사들 같은 경우도 밸류를 평가할 때 가장 맹점이 뭐냐면은 리튬 가격입니다. Q는 어차피 지금 우리 미국 가서 유럽 가서 증설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Q는 점진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앞으로 향후 몇 년 뒤, 그러니까 2025년 가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생산하기 시작할 텐데 이거는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가격이 리튬에 대한 가격이나 거기 들어가는 메탈 가격들을 체크하는 데는 되게 어려운 일이죠. 앞으로 10년 뒤에까지 경제 상황들이나 흐름을 보고 이걸 예측한다?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밸류 차이가 많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수요가 급증했었을 때 리튬 가격들이 애널리스트나 뭐 어떤 증권사에서 평가하는 그분들은 이거를 애써 폄하를 합니다. 그렇게 수요가 많을 텐데 리튬이 그렇다고 매장량이 저희가 생각하듯이 구리나 아니면 철 이런 것만큼 많을까요?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도 그래요. 가서 추출해서 나오기 시작할 때도 그 리튬 같은 경우는 단가나 비용들도 많을 텐데 지금보다 더 빠질 걸 예상하는데 과연 그렇게 생각보다 형편없이 빠질까요?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잣대를 저 밑으로 잡아놓고 Q는 확장하는데 Q도 제대로 계산을 못 하더라고요 보니까. 보통 2차 전지가 받는 밸류 뭐 20배 하게 되면 고평가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거에 대해서는 바라보는 쪽으로만 바라보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산업은 성장합니다. 이 성장 산업에 대한 스토리를 저희가 알고 있듯이 그냥 이 2차 전지 하게 되면 전기차에 많이 쓰이지. 그럼 전기차가 2030년까지 북미에서 얼마큼 팔릴 텐데 그럼 요거까지만 돼서 끝이겠다 생각하면 큰 경기도 오산입니다. 요 정도가 다가 아니거든요. 네, 요거만 뭐가 남았죠? 2차 전지를 전기차만 쓸까요? EV 쪽만 들어가서 나올 수 있는 변화만 생각하면서 계산하게 되면 요게 있기 때문에 밸류 요만큼 끌어오면 끝!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ESS라는 거 아시죠? 전기 저장 저장 장치. 장치. 네.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경우로 설치를 한 다음에 그 전기를 모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ESS는 앞으로 더 커지겠네요. 전 세계가 신재 세계들 투자한다고 하니까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ESS가 뭐 삼성 SDI나 LG와 이쪽에서 생산한 게 자꾸 가면 터져요. 그래서 NCM 쪽 불안하다라는 쪽으로 얘기 나오다 보니까 고심고심하면서 뭐 여러 가지 손해 비용도 발생했지만 지금은 안 터집니다. 효율은 더 LFP 쪽보다 값은 싸겠지만 효율은 이게 더 좋다라고 하게 되면 동등하게 경쟁하기 시작하겠죠. ESS도 많이 클 겁니다. EV만 본다고 하더라도 전기차만 본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계산하는 게 그냥 딱 그거였었어요. 테슬라가 만드는 모델 3XY 정도 요 정도 급이면은 약간 승용 개념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아이오닉 5 정도, 뭐 아이오닉 6 정도. 지금 EV9을 하고 이제 대형차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쪽은 약간 패밀리카 개념의 큰 차입니다. 배터리 용량이 같을까요? 훨씬 큽니다. 그럼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버 트럭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는 지금 테슬라에서 주장하기로는 한 번 충전하게 되면 804km까지 간답니다. 그 무거운 차가. 그러면 804km 가기 위해서는 배터리의 용량이나 밀도 이게 얼만큼 더 높아야 됩니까? 아이오닉 5에 들어가는 거 거의 몇 배 용량이 되겠죠. 그 정도 커지는데 이런 거 계산 안 하고 그냥 단순하게 자동차가 한 대 4kW시니까 이거 넘어가지고 이렇게 딱 계산하는 이건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로봇도 나오죠. 로봇은 등 뒤에 뭐가 달려 있습니까? 배터리팩이 달려 있죠. 예, 그거 가지고 충전해야 움직이죠.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하고 나중에는 또 뭐 UAM 얘기도 나오는데 UAM은 조금 다른 게 수소 연료 전지를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2차 전지 팩은 달려야 됩니다. 그래야 비상 전력도 같이 있어야 되겠죠. 저희가 알고 있는 2차 전지의 용도는 단순히 EV가 아니라 더 커질 수 있는데 요것만 계산하고 가게 되면 또 쇼티지 나오겠죠. 그래서 아마 이쪽은 계속 나오는데 더 중요한 거는 그걸 바라보면서 중국 업체들이 이만큼 성장해 왔다. 아, 우리 이만큼 기술 갖고 미국 가야지 하고 하는데 딱 막혔지 않습니까? 못 와. 그러다 보니까 유럽 쪽으로 가려고 시작해요. 유럽 쪽도 처음에는 우리 영내에서 생산하는 건 봐줄게라고 하다 보니까 물밀듯이 들어오게 되면 자국의 산업들이 위협을 받겠죠. 아마 초기에는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도 경계가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중국 업체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 어차피 미국의 IRA 법안을 보게 되면은 FTA가 체결된 국가 안에서 생산한 쪽의 소재나 광물 부품 쪽으로 한정을 짓다 보니까 지금 새만금 쪽에 가게 되면 2차전지 특화단지가 생겨 있죠. 거기서 우리가 돈을 댈 테니까 합작법을 해서 여기서 만들어가지고 어차피 메이드 인 코리아로 미국으로 들어가게 되면 괜찮지 않겠느냐. 이게 지금 아직까지는 IRA 법안 쪽에서는 통과가 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당장은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지금 중국의 의존도가 80~90%가 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와서 조인트 벤처를 맺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부터는 장기적으로 이제 소재에 대해서도 계속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서 증설하기 시작하면서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쪽의 영향들이 점점 줄어들겠죠. 속이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다음에는 아마 더 확대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 이런 영향력들은 지금 우려하는 것보다는 줄지 않겠느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산업 관련된 쪽에서 성장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커질 수 있다. 이거는 꼭 생각하면서 2차 전지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차 전지 섹터만 얘기하신 거는 에코프로는 좀 부담스러우신 것 같으니까 포스코는요? 포스코 홀딩스랑 퓨처엠을 얘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얘기해 주세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4대장. 네. 여전히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지난번에 150만 원대 갑자기 솟은 거는 조금 오버했다고 봅니다. QE 확장과 함께 나오는 주가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꾸준하게 운상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만 관심이 높아져서 급하게 올라간다. 이거는 갖고 계신 분이라도 비중을 살짝 줄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랬다가 기다리면 또 싸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경로로 꾸준하게 가서 조정을 이렇게 보면서 가는 게 좋은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가게 되면 반대로 여기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한번 생각하시게 되면은 싸게 되면 또 기회를 보는 게 맞겠죠. 일단은 8월 달까지는 에코프로는 또 수급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MSCI가 8월 10일 날 편입 이슈가 들어오다 보면 외국인들 패시브 자금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많게는 몇천억이다 몇 조다라고 하는데 아마 에코프로 매수세가 쭉 들어왔을 때 출렁임이 심할게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그거 가지고 주가가 만약에 많이 올라간다 하게 되면 그 전에 또 공매도 쳤던 세력들은 이걸 보면서 매수가 들어오겠죠. 근데 그걸 보고 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또 신규 공매도가 들어옵니다. 아주 복잡해졌습니다. 왜냐면 워낙 30조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시가총액 1, 2위 쪽을 다투는 흐름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바뀌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와 관련된 쪽으로 봤었을 때는 아마 8월 달에는 공방이 펼쳐지지만 8월 달까지는 수급 이슈가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고 지금 기준으로는 LG화학이 이번에 실적에서 밝혔듯이 3분기의 판가는 양극재가 최대한 20% 정도까지는 하락할 걸로 봅니다. 뭐 30%까지는 얘기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근데 이것도 전망입니다. 전망을 그렇게 했지만 막상 가보니 아니네요 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전망인데 중요한 거는 3분기의 전망을 인플레이션 흐름들이 약하게 될 걸로 보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메탈 가격이 하락하니까 그걸 구성하는 양극재는 가격이 밀릴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만약에 중국이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해서 구리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수요가 자극되는 거겠죠. 달러가 약세로 가기 시작하고
비철 금속 가격대를 자극하겠죠. P를 구성하는 항목들의 가격들이 올라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3분기는 실적이 더 좋아집니다. LNF가 실적 발표한 거 보니까 뭐 일회성 비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는 아마 실적 관련된 쪽은 지금은 3분기 별로 안 좋겠다 염두를 하고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세각보다 그거보다 좋아져야 그 다음에 주가가 탄력을 받겠죠. 근데 지금은 8월달 끝나고 나게 되면 좀 정체가 들어올 수 있다. 기간 조정 비슷하게 들어오겠죠. 그런 쪽이 들어올 가능성도 생각을 하시면서 내가 만약에 뭐 20-30만 원대 에코프로를 샀다.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도 내가 만약에 한 30만 원대 중반대 이런 데 샀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뭐 여기서 이만큼 빠졌네 라고 싶은데 제가 생각하는 건 저희가 약간 가속화되면서 바라보고 있었던 가격대가 한 120? 그러니까 100만 원 이상에서 120대 이상으로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좀 트레이닝이 필요합니다. 잘못하게 되면 이거 왔다 갔다 하다가 마음만 불안해지고 어떤 날은 보니까 플러스 10%였다가 갑자기 마이너스 10%가 또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이거 제대로 갖고 있겠습니까? 못 갖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매매자 입장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은 이게 몇 번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이거 진짜 빠질 것 같아. 마이너스 10% 정리합니다. 근데 보니까 언제 그랬는지 또 올라가요. 그러면 잘못 팔았나 봐. 그럼 플러스 10%에 삽니다. 이거 두 번만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손절만 한 20-30%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단가가 조금 불안하다 싶으면은 차라리 줄여서 빠지면 사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밑에 라인들을 만들어 놓는 게 좋겠죠. 8월 달 정도쯤까지는 수급 이슈가 가장 센 때니까 기간 조정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대비하고 보자. 역시나 산업은 역시 커가는 겁니다. 오히려 주가가 무조건 올라가는 거면 좋은 거 아닙니다. 한 그때 60만 원대 한두 달 조정이 나와야 건강하게 갈 수 있습니다라고 댓글에 여기 엄청 달리더라고요. 네. 네가 팔았다고 주가를 안 좋게 보는 거냐? 그게 아니라 제가 갖고 있는 입장에서 방송을 못합니다. 어차피 난 옛날부터 좋게 봤으니까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고 편한 마음에서 방송하는 게 더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중요한 건 이만큼 기간 조정이 나오고 그래야 더 건강해집니다. 조정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가는 끝없이 올라가는 게 그게 무슨 주가입니까? 코인인가요? 아니거든요. 일정한 가치를 안고 반영하는 주가는 한 단계 레벨업 되고 충분히 숙성되는 거 과정이 좀 있어야 그 다음에 레벨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포스코홀딩스 얘기하셨죠? 에코프로랑 비교한다고 하더라도 기본 가치가 있는 입장 쪽에서 외국인들은 며칠 전에 나왔던 리포트를 보다 보니까 JP모건에서 앞으로 15일 내에 폭락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놓고 썼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들이 공매도 했으니까. 네. 최근에 포스코홀딩스, 그러니까 에코프로 쪽은 공매도가 확 줄었고 포스코홀딩스는 확 늘었습니다. 이런 리포트가 나온다는 거는 어디서 수작질이야? 이런 느낌이 좀 들면서 그들의 리포트를 쭉 보게 되면 되게 말이 안 되는 거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시총이 한 50조가 조금 넘어가는데 여기서 리튬 가치를 한 30조를 바라보고 있고 지금 국면 쪽에서 가치를 분석했을 때 나머지 한 20조 정도를 철강 쪽으로 바라봅니다. 그럼 이것만 본다고 하게 되면 리튬은 그렇다고 쳐도 철강만 볼게요. 이게 20조라고요. 포스코홀딩스가 한 해 나오는 영업이익이 3조 이상인데 최소 3조 5천억 이렇게 나오는데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왜 한국의 철강사라고 지들 마음대로 그렇게 평가절하해 버려요. 포스코도 또 포스코 하나가 아니라 홀딩스거든요. 뭐 포스코 퓨처엠도 있을 거고 이것까지 다 반영한 흐름들까지 했을 때 이게 20조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다 리튬 가치 평가한 30조도 자세히 뜯어보면 말이 안 되거든요. 그것도. 이것까지 생각했을 때 아마 포스코홀딩스의 흐름은 자산 가치 대비해서도 아직까지 한 배 가야 68만 원, 뭐 이 정도 70만 원 가야 되니까 그냥 편하게 보셨다가 그러면 조금씩 사시고 하실 만한 흐름이고 어차피 이거는 장기 싸움입니다. 여기서 철강 업황이 돌아선다. 그럼 외국인들 입장으로는 저 철강사야 라고 보고 있던 게 올라오게 되면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글로벌에서 살만한 철강사 두각 나타내는 철강사 별로 없어요. 그럼 포스코홀딩스 그때 다시 사겠죠. 매물이 별로 없는 상황 쪽에서 주가만 산다 그러면 주가는 탄력 받겠죠. 배터리 셀은요? 여기는 사실 뭐 크게 오른 것도 없잖아요.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왜 셀과 소재를 다루고 보느냐? 소재 쪽에서 나오는 양극재가 차지하는 그 배터리 전문차 쪽에서 하는 비중이 크고 그걸 가지고 또 다 조합해서 넘어가는 과정이라고 하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양극재를 구성하는 쪽에서 소재를 공급하는 게 훨씬 더 좋겠다라고 보다 보니까 소재에 대한 부각들이 더 큰 거고 이걸 다 총합을 해서 보게 되면 양극재 들어갈 거고 음극재 들어갈 거고 분리막 뭐 이걸 다 해서 봤었을 때 거기마다 또 조합해서 가격을 매길 거 아닙니까? 이게 가격 탄력성이 그 회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가격하지는 않더라고요. 또 최종 배터리 셀 업체다 보니까 이 밸류를 주는 거는 조금 더 분명할 수가 있거든요. 셀 이쪽도 나쁘진 않은데 만약에 지금 성과를 낸다고 하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SK 이노베이션, SK가 그렇게 주주 친화적 다 그렇습니다. 대기업들이 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성격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주저하긴 하지만 항상 SK온이나 배터리 업체들이 수율을 잡아서 75% 이상 한 90%대 안쪽까지 들어올 때가 주가가 가장 셌습니다. 이제 들어오는 것 같아요. 서서히. 차라리 바라보게 되면 SK 이노베이션이 최선호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저보고 사라고 그러면 못 살 것 같습니다. 저는 그쪽은 그냥 셋 중에 고르라. 그런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셋 중에요? 어떤 셋 중에요? 배터리 3사. 셋 중에 고르라면 이제 그건데 나는 사지 않겠다. 저는 안 사겠습니다. 이게 명확한 의견이시고. 그러면 이제 관련된 자동차 섹터는 좀 어떻게 보세요? 현대차, 기아. 속상하죠, 솔직히.
이 정도 실적 내고 있는데 주가가 주가는 뭐 별로 요즘에는 안 좋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잘 보시게 되면은 글로벌 자동차 회사를 쭉 봤었을 때 기아 같은 경우 PR 계산하게 되면 2배입니다. PR 2점 몇 배. 집 팔아서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는 보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글로벌 자동차 회사가 내연기관 회사라고 그러죠. 네. 그동안에 주도를 했던 내연기관 회사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그렇습니다. 지금 벤츠나 BMW도 지금 계산하게 되면 PR 6배, 5배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실적은 나는데 시장에서 평가를 안 해줘요. 왜냐면 어차피 내연기관은 다 거의 점으로 가는 거니까. 그렇죠. 점으로 가는데 거기다 실적 많이 난다고 그거 앞으로는 다 소멸되고 EV로 가야지. EV로 잘 가서 선점하는 회사한테 우리는 밸류를 많이 주겠어.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는 천상계, 나머지는 바닥계 이런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천상계로 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전기차 쪽으로 전환되는 라인업을 빨리 보여주고 거기서 잘 파는 모습들이 조금씩만 보여서 테슬라를 쫓아가는 모습들만 보인다. 그러면 바로 폭등합니다. 현대기아가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거든요. 지금 아직까지는 뭐 중국산 LFP 배터리 가지고 지금 니로 막 이런 거 만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국내 쪽이 아니라 지금 타겟은 북미 쪽으로 가면서 그러면 북미 쪽에서 지금 IRA 법안을 통한 수혜를 못 받고 있습니다. 보조금 못 받고 있어요 지금요. 그러다 보니까 팔리는 거마다 지금 보조금 지급하는 거죠. 해줄 테니까 우리 거 사세요라고 하는 마진은 많이 줄어들겠죠. 마이너스 요인인데 조지아 공장 쪽에서 빠르면 내년 말부터는 가동을 시킨다고 합니다. 뽑아 나오기 시작하고 이게 잘 팔리기 시작해서 보조금까지 받기 시작한다. 그럼 그때는 성과 나오고 있는데? 라고 했었을 때 반응들은 좀 달라지겠죠. 아마 지금 같이 적어도 이 정도 흐름은 아닐 겁니다. 근데 단 조건이 잘 파느냐가 중요하겠죠. 네, 가서 북미에서도 지금 팔듯이 뭐 팰리세이드 아니면 뭐 텔룰라이드인가요? 이것처럼 이렇게 잘 파는 SUV만큼의 변화가 좀 나와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북미 쪽은 그래도 픽업 트럭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픽업 트럭 잘 파는 자가 한 건 할 것 같아요. 지금 북미 쪽에서 자동차 판매 순위를 보게 되면 1위부터 5위 중에서 지금 3개는 다 픽업 트럭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대형차를 잘 파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엔 EV9, 기아 쪽에 요거 거기서 전용 공장에서 생산해서 좀 먹히는 쪽을 아마 다 할 겁니다. 저 같은 문외한도 보면은 어떤 차를 팔아야 될지 알겠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성과가 나서 좀 대형 픽업 트럭 성격 쪽의 가족카 느낌이 나면서 물건을 많이 실을 수 있는 뭐 이런 쪽들 이런 걸 팔기 시작하게 되면 분명히 밸류는 바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기다려야 되겠죠. 확인될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어느 댓글에서 봤었는데 이제 2차 전지랑 이제 자동차를 비교하면서 어떤 분이 아니 자동차는 완성차인데 완성차를 만드는 곳인데 시총이 이 정도인데 2차 전지 일부 종목은 그 중에 하나의 부품을 만드는 것인데 시총이 현대차 기아를 넘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하시던데 또 누군가는 그걸 가지고 아니 근데 현대차 기아는 세계에서 점유율이 뭐 어쨌든 뭐 브랜드 등 이런 게 3에서 한 6이고 그런 2차 전지 일부 종목은 전 세계를 호령하는 곳으로 간다. 그래서 다른 거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어느 쪽이 좀 더 맞느냐 의견인가요? 현대차 주주분이시군요. 네. 울컥해서 막 따라잡히니까 시총이 그래서 울컥해서 그러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 얘기는 좀 드리고 싶어요. 대한민국 주식을 매매할 때 장치 막 해놓고 혹시 저 울산이나 그쪽 가보시게 되면 공장이 뭐 아주 어마어마하죠. 그런 데다가 설비 투자 딱 해놓고 그러면 와 저게 돈이 다 얼마야? 그렇죠. 네. 그리고 저거 뽑아내서 하게 되면 돈이 몇천억 단위 이렇게 벌리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주식하는 입장 쪽에서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그거 가지고 좋을 때는 많이 벌지만 안 좋을 때는 적잖아. 안 좋을 땐 다 비용인 거죠. 그렇죠. 고정비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한계가 있게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주식 잘하려면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하도 그런 종목들에 많이 뒤어보다 보니까 아니 싸다고 PBR 뭐 0.2배 샀는데 0.1까지 내려가 버려요. 이런 경우를 많이 당해보다 보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생각한 거는 대한민국은 성장주를 꼭 챙기셔야 됩니다. 성장주. 네. 그러니까 저희가 저보고 같이 투자하라고 돈 주게 되면은 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알아서 하시고요. 그냥 은행주 사시고 배당배당 따박따박 받으시고요. 저 그냥 갖고 계시면 저랑은 얘기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성장주는 대한민국 시장 쪽에서는 동력입니다. 성장에 대한 개념을 알기 시작하면서 그와 함께 움직이는 주가의 밸류업이 되는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어느 정도 내가 작은 자금이지만 키워나가겠다 하게 되면 꼭 놓치시면 안 되는 섹터입니다. 성장주 말씀해 주셔서 8월에서 12월 내년 상반기까지 좀 유망 성장 섹터, 그다음에 유망 주식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이래놓고 반도체를 얘기하게 되면 좀 이상하긴 한데 반도체도 성장주 아닌가요? 성장주죠. 예, 성장주긴 한데 지금 이제 사이클이 변하면서 플러스 성장이 들어오는 흐름이다 보니까 이거 쪽에 무게를 계속 맞추는 건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성장의 개념으로 보게 되면 지금 제가 드릴 수 있는 사이클로 움직이면서 변화가 들어온다는 거는 반도체 쪽이 있을 거고요.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조선 쪽이 있을 겁니다. 조선. 네.
조선 쪽 같은 경우도 이제 계속 수주 받쳐주면서 턴어라운드가 나오는 국면이다 보니까 지금 수주는 받쳐줘도 턴어라운드가 안 되다 보니까 주가가 가다 말다 이랬는데 계속 꾸준하게 가속도가 붙을 시점인 것 같고요. 또 세 번째로는 전력기기 쪽이 있죠.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지금 사이클이 예전에는 전력기기 사이클을 보게 되면 한 2년 정도 약간 경기 사이클과 거의 비슷한 정도로 봤었는데 북미에서 다 리쇼어링 하면서 공장 짓기 시작하죠.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인프라는 전력 이런 인프라는 또 커질 수밖에 없겠고 미국의 인프라 투자 법안 통과된 뒤부터는 노후 인프라를 계속 또 바꿔주고 있죠. 신재생 에너지 계속 하기 시작하게 되면 거기 들어가는 ESS부터 변압, 전선 이쪽은 송배전 이건 다 또 하게 되겠죠. 이번에 사이클이 확 늘었습니다. 쇼티지가 나오다 보니까 가격이 안 떨어져요. 계속 올라갑니다. Q도 올라가고 P도 올라가게 되면 제일 좋은 거겠죠. 이런 쪽이 나오게 되면 전력기기 쪽도 아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럴 때는 딱 보고 계시다가 어느 날 주가가 많이 빠져가지고 이쪽도 훅 밀립니다. 매수 기회를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나라 쪽에서 이런 쪽 같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전력기기예요? 전력기기. 전력기기는 어떤 쪽에 해당되나요? 변압기. 왜 변압기도 소형 말고 초고압 변압기. 어떤 종목들이 여기 예시 종목이 되나요? 네, HD 현대일렉트릭부터 네.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이런 종목들이 들어가죠. 네. 뭐 작은 건 재룡전기 이런 쪽도 들어가고요. 그런 거 보시면서 흐름들 실적 변하는 것들 한번 체크해 가시면 좋지 않나. 요게 약간 이제 사이클을 보는 경향 쪽의 경기 민감 쪽의 성격 쪽이겠죠. 그거 말고 만약에 약간 성장주 개념을 보라라고 하게 되면 로봇, AI 이거 다 사라고? 그게 아니고요. 제가 보는 AI는 가장 산업이 붙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쪽이 어디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AI 의료라고 생각합니다. 의료 쪽과 AI가 붙어서 성과를 가장 많이 낼 수 있겠다. AI가 어떤 역할을 해주면은 지금 저희 다 CT, MRI 이런 거 찍죠. 네, 그러면 이걸 쭉 본 AI는 그렇게 대답하죠. 이분이 폐암 2기 가능성이 87%입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이게 없다고 보면 의사가 긴가 아닌가 싶으면은 다시 한번 재검진해 보시죠. 좀 진단을 하기가 딱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인력과 시간과 돈을 많이 줄여주는 거죠. 거기다가 정확도까지 올린다. 그러면 AI는 의료 쪽에 붙어서 가장 많이 커질 겁니다. AI 의료가 관련된 회사는 어떤 곳들이 있죠? 좀 올라있긴 하지만 그리고 또 재무제표 보게 되면 또 당했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성과 나오는 게 없어요 지금.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게 없어요. 근데 성과는 빠르게 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류닛, 뷰노, JLK 이런 회사들이 있고 뭐 딥노이드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산업용 쪽으로 더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AI 쪽의 의료 쪽의 전문은 아닌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나머지 회사들은 좀 이제 작은 회사들이 이제 막 하려고 하긴 하는데 대표적인 회사는 루닛이나 일단 JLK. 지금 좋게 보시는 거는 그럼 반도체랑 조선이랑 전력기기랑 로봇이랑 AI에서도 그중에 특히 AI 의료 쪽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2차 전지는 대표적인 성장인데 빼놓으셨어요. 포함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가요? 포함은 되죠. 포함은 되는데 아마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3분기 때에 대한 성과 흐름들을 좀 봐야 됩니다. 워낙 성장주하는 사람들이 2차 전지 빼면은 좀 섭해요. 왜? 그냥 그건 당연히 있는 거 아니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기본으로 장착을 하되 나머지 특화된 쪽 아까 로봇 쪽도 말씀을 좀 덜 드렸는데 로봇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레인보우 로보틱스 쪽으로만 막 움직였다가 이제 그 다음에부터 보면 좀 세밀하게 들어갈 겁니다. AMR이라는 게 있거든요. AGV, AMR 이런 쪽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물류 쪽에서 많이 쓰는 자율주행 물류 로봇 이거를 잘 나중에 키워서 보게 되면 거기 사람이 탄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자율주행차입니다. 알아서 움직이다 보니까 로봇이라는 거 개념을 붙였는데 자율주행에 갈 수 있는 또 하나의 변화가 되다 보니까 물류 로봇 쪽은 더 많이 쓰일 거고 AMR이라고 합니다. 지금 스마트 팩토리 쪽에서 북미 쪽에서 만약에 2차 전지 회사들이 인건비를 많이 줄이고 이걸 많이 쓴다라고 하게 되면 발주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것도 하나 계속 크는 쪽으로 보시면서 흐름으로 보는 거 좋다고 생각됩니다.